네, 지금부터는 투자해놓은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보통 금요일에는 전강 후약 장세가 펼쳐지는데 오늘은 그 느낌이 좀 다릅니다. 여전히 코스피 지수 1.8% 상승 탄력 유지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 조금 밀리나 싶더니 다시금 올라오면서 785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안에서 시장에서 핫한 이슈들 종목별로 저희가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할게요. 오늘 함께할 두 분부터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올리온 컨설팅의 윤혜림 대표, SB인베스트 이주호 본부장 두 분과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오늘 국내 증시를 이끄는 건 반도체죠. 반도체에 대한 투자 전략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장주들 상승하고 있고요. 또 소부장 쪽도 분위기 굉장히 좋습니다. 윤혜림 대표님, 지난주 금요일 매수해 놓은 종목으로 삼성전자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 한 7만 4천 원에서 7만 5천 원대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었는데 오늘 삼성전자가 지금 2%대 강세 보이면서 7만 9천 원, 8만 전자를 앞두고 있거든요. 이런 반도체 종목들 단기적으로는 조금 많이 급등을 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좀 수익을 실현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쭉 끌고 가보는 게 좋을지. 그때 매수는 종목으로 삼성전자 목표가 8만 4천 원을 제시해 주셨거든요. 그럼 홀딩일까요? 삼성전자는 이제 거의 8만 원 가격이 오면은 다시 사고 싶은 사람 반, 그리고 매도하고 싶은 사람 반, 요 정도의 상황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정말 그 7만 원대의 기회를 줬을 때 이제 매수를 하신 분들은 굳이 내가 급하게 지금 수익이 필요하지 않다 싶으면 당연히 홀딩을 했다가 혹시라도 빠진다면은 좀 화가 날 수 있겠지만 다시 또 이제 추가 매수를 해서 비중을 넓혀가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제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은 사실 저는 이제 7만 원 후반 8만 원대에서는 삼성전자 매수를 좀 비추천하는 편이기 때문에 차라리 뭐 다른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뭐 많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아직 안 오른 종목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금 뭐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좋게 나오고 다시 한번 반도체의 훈풍이 일어난다면 너무 지금 접근할 수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반도체는 뭐 지금도 여전히 긍정적인 관점으로,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 윤혜림 대표는 지금 반도체 종목들 지금 수익 실현하지 않고 조금 더 끌고 가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럼 우리 이주호 본부장님, 네. 오늘 SK하이닉스가 네. 정말 강하게 오르고 있어요. 지금 외국인의 대량 수급이 들어오면서 6%대 강세 보이면서 지금 20만 닉스를 앞두고 있거든요. 네. 이런 SK하이닉스 같은 종목들은 수익을 실현할까요? 아니면 계속해서 홀딩할까요? 저는 일단 뭐 15만 원 부근에서 매수하셨던 분들은 어느 정도 조금 수익 실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20만 원대에서 또 저항을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다음 주에 또 이벤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23일 날 잭슨홀 미팅 있고요. 그다음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 많은 분들이 엔비디아 실적은 잘 나올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파월 의장이 또 뭐 안 좋은 얘기 하겠어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모릅니다, 이게. 왜냐면 8월 5일 날 또 우리나라 증시 그렇게 급락했을 때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까지 빠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셨을 건데 충격을 한번 받았고, 지금 회복되는 선에서 보면은 이번에는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너무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너무 맹신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 20만 원 이상에서 매수해가지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히려 조금 더 기다려 보셔도 좋겠지만, 만약에 15만 원대에서 매수해가지고 지금 수익 챙기고 계신 분들은 오히려 좀 비중을 덜어내시면서 좀 일부 정도 수익 실현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좀 추이를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도 좀 앞으로 중장기관적으로 봤을 때 더 올라가야 되는 상황은 맞다라고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만, 물론 그 변동성이 또 얼마나 다음 주에 나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하자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네, 반도체 대장주는 내 평단가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지금 수익을 챙길지 혹은 더 끌고 가볼지 두 가지 전략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반도체 소부장 종목 중에서 눈에 띄는 종목이 있다면 이수페타시스가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현재 10% 넘게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4일에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실적도 잘 나왔고요. 또 실적 개선 이제 시작이라면서 기존 제품에서의 단가 인상이 본격화되는 MLB의 빅사이클을 전망한다라고 지금 증권가에서는 목표가를 더 올리고 있습니다. 이주호 본부장님, 네. 어떻게 보시나요? 이수페타시스. 네. AI 버블로는 아직 너무 이른 거 아닐까 싶은데 이수페타시스의 앞으로 전망 그리고 AI 반도체 종목들 흐름까지 같이 짚어주실게요. AI 산업에 대해서 버블론 이 부분은 당연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대감이 너무 컸고,
근데 그 기대감 대비해서 수익성에 대한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버블론이다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는 실적이 잘 나오는 2분기 실적이 잘 나오는 이런 부분들에 좀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미 이수페타시스도 고점 대비 조정을 많이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호실적이 나왔다. 그리고 평균 판매 단가 상승에 대한 부분 그리고 2분기 수익성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하반기까지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이수페타시스에서 하고 있는 이제 AI 가속기에 관련된 부분 사업들 그리고 MLB 기판 같은 경우는 결국엔 데이터 센터에 꼭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서버를 구축함에 있어서 MLB 기판을 안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만 본다고 한다면 지금 거품론 때문에 이게 추가 조정을 받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그리고 앞으로 데이터 센터가 계속적으로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아마존에서 투자를 안 하거나 아니면 뭐 뭔가를 사업을 좀 약간 축소시키거나 안 하겠다 하면은 모르겠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그쪽에다가 투자를 하고 사업이 확장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지금 최근에 변동성이 컸지만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하반기에도 실적 모멘텀은 충분히 있고 수익성도 더 좋아질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렇게 눌린 게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하이닉스와 좀 같은 흐름으로 좀 상승이 나올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수페타시스 현재 한 44,0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키움증권에서는 목표가를 75,000원으로 제시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눈여겨보시면서 이수페타시스 앞으로 주가 흐름 눈여겨보시기 바랄게요.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가 반도체 주가가 요즘 갈 때 전력 전선주들도 같이 연동해서 움직이는 흐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윤혜림 대표님, 대장주 뭐 SK 하이닉스와 AC 현대일렉트릭의 차트만 봐도 이게 SK 하이닉스가 상승할 때 전력 전선주들도 같이 오르고 하락할 때 같이 하락하는 이런 흐름이 연동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게 우연의 일치인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빅테크주와 전력 전선 쪽 같이 봐야 되는 것인지 의견이 어떠신가요? 아무래도 지금 AI에서 파생된 게 결국 AI 반도체 그리고 전력기기 관련주이기 때문에 같이 좀 흐름이 가는 것으로 보여지고 뭐 우리가 지난주에도 얘기를 다뤘었던 것처럼 네, 전력기기 같은 경우는 이제 여름에 대한 수요도 있기 때문에 조금 좋은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제가 지난주에도 뭐 전력기기 같이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다. 특히 재룡전기의 실적 이것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이제 또 대장주인 재룡전기도 2분기 실적도 잘 나온 편이라서 이제 지금 좀 우려감에 대한 부분들이 완화가 되면서 다시 조정을 받았었던 반도체 전력기기에도 훈풍이 오기 때문에 조금 이 흐름은 같이 좀 연달아서 주가 상승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역시나 이 부분도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반도체 보실 때 전력 설비 쪽도 같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 저희가 오늘 장에서 또 강한 화장품주에 대한 투자 전략을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에 또 화장품주가 급락을 해서 화장품주 보유하고 계신 분들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 워렌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애플을 팔고 울타뷰티를 신규 매수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오늘 화장품주들 급등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여전히 올리패스 20% 넘게 급등하고 있고 한국 화장품 제조도 20% 넘는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주호 본부장님, 화장품 관련 종목들 지금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한가요? 이게 사실 뭐 워렌 버핏의 버크셔가 매수했다고 올랐다라고 지금 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소매 판매 지표가 잘 나왔기 때문에에 대한 영향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미국의 경기 침체로 갈 것 같아가 어제 깨졌거든요. 그리고 소비자 물가 지수가 또 둔화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좀 전반적으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오늘 화장품 쪽으로 수급이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럼 결국에는 미국에서 지금 소매 판매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표적인 소비재가 바로 화장품이고 이런 쪽에 실적도 잘 나오고 우리나라에서 미국 수출도 잘하고 있다더라. 그렇다고 한다면 미국의 소비가 지금 식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거를 경기 침체로 과연 볼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필 공교롭게 또 워렌 버핏이 또 화장품주에 투자를 했다는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좀 섞여가지고 같이 올라오고 있는데 저는 뭐 화장품주들 실적 그리고 하반기에도 저는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인디 제품들이 지금 미국에 굉장히 인기가 많기 때문에 이게 단숨에 뭐 수요가 갑자기 둔화되거나 이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화장품주들 급락 나왔던 이유도 경기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 물론 고점에 대한 부담감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어제 소매 판매 지표가 이걸 깼기 때문에 앞으로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미국에서 지금 소비 지표가 잘 나왔기 때문에 소비가 아직까지 탄탄하기 때문에 이런 화장품주들 하반기까지 계속해서 끌고 가는 전략 유효해 보인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윤혜림 대표님, 지금 화장품 관련 종목들 최근에 실적 발표 다 했었잖아요. 실적이 잘 나왔던 실리콘투 같은 경우에는 현재 10% 넘게 급등하고 있고 어닝 쇼크를 기록한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화장품주들 훈풍에도 한 1%대밖에 지금 상승세 보여주지 못하고 있거든요. 종목들의 옥석 가리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하반기에 실적이 좀 잘 나올 만한 그런 화장품주 어떤 종목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우리가 이제 화장품주가 한동안 이제 주도주가 되었을 때는 이렇게 섹터 하나가 주도주가 됐을 때는 사실 어떠한 화장품주를 건드렸더라도 좀 수익이 나는 쉬운 관점이었었는데 이제는 화장품주를 볼 때 이제 앞으로 더 실적이 뭐 내년까지도 실적이 잘 나올 그리고 이제 중국향보다는 이제 북미, 유럽, 중동 쪽에 좀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잘 가고 있는 실리콘트도 뭐 지금 이 기세를 이어나간다면 다시 전고점을 돌파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실리콘투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분기도 호실적이었어서 이제 매출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한 132%를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이 275%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우려했었던 점이 이제 컨테이너 지수 상승과 함께 조금 운반비 부담이 좀 우려가 됐었는데 이 부분도 예상보다 크지 않았다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지금 뭐 K뷰티 자체가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그리고 동남아 이제 중동까지 확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좀 양호한 실적 대비 주가가 조금 쉬어갔었고 사실 기간 조정이 조금 올바르게 나온 거라서 뭐 다음 하반기를 보시면서 이제 실리콘투 다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CNC 인터내셔널의 경우에도 지금 적극적인 증설 그리고 하반기에 북미 실적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어서 뭐 이 부분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워렌 버핏이 이렇게 매수를 했던 게 사실 우리나라의 올리브영과 비슷한 결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올리브영이 담겨져 있는 CJ 주가도 다시 한번 조금 전고점 이후 조금 더 목표 주가를 높게 상향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기업을 눈여겨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하반기 호실적이 기대되는 종목 딱 세 가지로 요약해 주셨습니다. 실리콘투와 CNC 인터내셔널, CJ까지 이 세 종목들 앞으로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 다음은 제약 바이오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감염병 유행에 오늘도 제약 바이오 종목들 급등하고 있습니다. 뭐 코로나19 테마주뿐만 아니라 엠폭스 원숭이 두창 테마까지 불면서 지금 상승 높은 종목들, 지금 상한가 터치한 종목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캐스피온 현재 상한가 터치했고요. 우정바이오도 상한가에 거래되고 있고 이 밖에 다른 종목들 다 지금 20% 넘는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주호 본부장님. 네. 지금 코로나19 테마주를 공략해 봐야 될지 아니면 쉬고 있는 다른 제약 바이오 대장주를 지금 구간에서 담아봐야 될지 정말 고민이 되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거는 사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그동안 잘 갔었던 바이오시밀러랑 CDMO 쪽을 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특히나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좀 쉬어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쪽으로 지금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단기적으로 내가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해서 좀 짧은 시간에 수익을 내겠다 하시면 오히려 코로나19 쪽이 지금 상승세가 좋고 탄력이 좋기 때문에 이쪽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내가 중장기 관점으로 좀 생물보안법이나 이런 것까지도 좀 길게 보고 싶다 하신다고 한다면 지금 CDMO랑 바이오시밀러 오히려 조정 나올 때 오히려 저가 매수할 수 있는 저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누가 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투자 성향이랑 그런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어떤 분들은 나는 진짜로 뭐 오래 가지고 있는 건 너무 힘들다. 짧은 기간에 나는 좀 승부를 봤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나는 짧게 매매하는 게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좀 길게 가져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 계실 거기 때문에 이러한 성향에 딱 맞는 게 지금 CDMO랑 바이오시밀러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코로나 쪽은 뭐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하셔야겠지만 그래도 나는 이러한 변동성을 통해서 수익을 좀 극대화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지금은 코로나19 쪽으로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19 테마 죽지 않고 여전히 살아있죠. 변동성이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유효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바이오시밀러와 CDMO 접근 유효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 윤혜림 대표님, 우리 대표님은 코로나19 테마와 대장주 중에서 골라야 한다면 어떤 종목을 지금 눈여겨봐야 된다고 보시나요?
저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투자를 선호하는 성향이라서 이제 코로나 테마는 사실 지금 코로나가 계속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 테마가 지속될 수 있을 거다라고 보지만 정말 내가 트레이딩을 잘하는 입장이 아니라면 이런 테마주는 어렵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 쉬고 있는 대장주를 보는 게 맞다고 보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약바이오가 갈 때 반도체가 쉬어가면 이제 반도체가 또 갈 때 이렇게 둘이 서로 상호 보완되는 게 있어서 지금 반도체에 조금 수급이 들어오니까 이 제약바이오 대장주가 다시 조금 쉬어갈 때가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ST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실적에 대한 조금 이런 하회치에 대한 게 있어서 좀 실적이 안 좋게 나왔지만 사실 ST팜도 이제 4분기로 갈수록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거라서 뭐 이런 종목들 위주로 지금 다시 보셔도 좋은 시점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우리 윤혜린 대표님은 항상 이렇게 종목을 콕콕 집어주셔서 너무 좋아요. ST팜 눈여겨보자라고 지금 조정 구간에 있는 대장주를 눈여겨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또 비만 치료제도 최근에 시끌시끌했다가 요즘 좀 쉬어가고 있어요. 윤혜린 대표님, 간밤 미국장에서 일라이릴리와 노보노디스크는 좋은 흐름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국내 대장주 펩트로는 그렇게 크게 시장에서 주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 6% 가깝게 빠지고 있습니다.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 지금 아무도 관심이 없을 때 사야 하는 것인지 혹은 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계속해서 홀딩해 봐야 될지 고민이 되실 것 같거든요. 투자 전략 세워주시죠. 사실 뚜렷한 뭐 악재가 있는 게 아닌데 이제 좀 조정이 나와서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고점에서 매수를 하신 분들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 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뭐 이 비만 치료제라는 테마가 뭐 정말 코로나처럼 반짝하고 사라지는 테마가 아닌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는 테마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조정이 조금 길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 아니면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왔다가 갈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내가 크게 조정이 나왔을 때도 계속 분할 매수를 하면서 대응이 좀 쉽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홀딩을 하시고 만약에 지금이 저가 매수가 기회인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뭐 60일선에서 120일선 사이에 이제 이탈했을 때 손절가를 조금 타이트하게 잡고 지금 접근을 하시는 것으로 이제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뭐 지금 자리에서 내가 만약에 분할 매수를 한다면 뭐 충분히 1차 매수할 수 있는 자리는 좀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제약 바이오에 대한 이야기 여기까지 나눠보겠습니다. 마지막은 로봇주에 대한 이야기로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출시가 미뤄져 왔던 삼성전자의 웨어러블 로봇 봇핏이 이제 9월 초 출시를 확정지었습니다. 지금 로봇주들 시세가 또 움직이고 있어요. 지난 14일에 이 소식 봇핏이 출시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이렌시스와 SBB테크가 대장주로 움직였는데 현재 SBB테크가 20% 넘게 급등 중입니다. 한 1시 30분 가량부터 수급이 들어오면서 지금 20% 넘게 급등하고 있거든요. 이주호 본부장님, 로봇주들 단기 시세 나올까요? 단기 시세가 나올 만한 가격적인 메리트는 저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동안 많이 소외를 받았어요. 그동안 많이 소외받았고 금리 인하를 한다 말만 하다가 막상 안 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한 실망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작용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나 이제 봇핏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동안 한다고 했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다시 일어나면서 지금 강한 시세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일부 종목군들 위주로 올라오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동안 이제 로봇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쉬어갔고 그리고 뭐 과거에 이제 두산 같은 경우는 또 안 좋은 이슈가 또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로봇주들이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일부 종목군들, 특히나 이제 봇핏과 관련된 종목군들이 지금 상승세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저는 이제 당분간 이런 흐름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또 이게 그 8월 5일날 급락 이유를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게 급락하고 나서 지금 반도체 쪽들 위주로 상승이 많이 나왔단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반도체 섹터가 만약에 조금 쉬어가는 타이밍에 또 수급이 빠지면서 코스닥 위주에 있는 로봇주들 위주로 움직일 수가 있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지금 여기서 뭐 망설인다 하시면은 오히려 만약에 지금 이 상황에서 다음 주까지 이러한 흐름이 이어진다 그러면은 크게 또 시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매수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이주호 본부장님은 지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어서 현재 신규 진입 가능하다, 기회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 윤혜림 대표님의 의견도 여쭤볼게요. 지금 한 1시 30분 가량부터 로봇주들로도 수급이 확인되고 있어요. 로봇주 지금부터 중장기적으로 분할 매수해봐도 괜찮을지 하반기는 또 금리 인하라는 또 호재가 있잖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앞서 말씀해 주셨던 의견과 비슷하게 충분히 지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어서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이기 때문에 내 포트폴리오에 많지 않은 비중으로 담아가는 관점은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의 이런 로봇 소식도 있고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제 전기차 사업을 포기를 하고 이제 가정용 탁상 로봇을 이제 개발을 진출하고 있다. 내년, 내후년에 출시를 좀 예상을 하고 있다. 이런 소식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재료들이 한번 이렇게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좀 시세가 크게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로봇에 대한 관점은 여전히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SBB테크나 이렌시스처럼 최근에 시장 로봇주 안에서 대장주로 움직인 이런 로봇주에 들어가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조금 아직 시장에서 주목받지 않은 더 낙폭이 큰 로봇주를 신규 진입해봐도 괜찮은지 이 두 가지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거의 다 비슷비슷하게 바닥에서 조금 올라오고 있는 수준이라서 나는 좀 이렇게 빠르게 가는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오늘 시세가 나온 SBB테크나 이렌시스를 잘 보셔도 좋으실 것 같고 난 좀 로봇을 가져가고 싶은데 안전하게 담아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항상 우리가 언급하는 레이모 로보틱스 이제 감속기 부분인 SPG 이런 종목들을 보셔도 좋을 것 같아서 이건 투자 성향에 따라서 이렇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다 로봇주는 지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신규 접근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매수해놓은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남은 오후장에 어떤 종목을 눈여겨보면 좋을지 먼저 이주호 본부장님, 네. 오늘 어떤 매수해놓은 탑픽주를 준비하셨을까요? 네, 저는 오늘 얘기했던 거랑 다르게 현대 오토에버를 좀 가져왔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대에서 전기차 화재를 막기 위한 BMS 시스템에 대해서 되게 강하게 언급하고 있거든요. 현대 기아차는 괜찮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 BMS 관련해서는 현대모비스가 지금 납품을 전담적으로 하고 있는데 근데 그 부분 하드웨어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앞으로 소프트웨어 중심카를 위주로 공략을 하려고 하는 현대차에 현대 오토에버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현대모비스와 현대 오토에버는 사실 현대차가 만들어지기 위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좀 다리 역할을 하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SDV로 가기 위해서 소프트웨어는 필수적이고 그리고 지금 BMS 관련해서도 거기에 펌웨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결국엔 현대 오토에버랑 좀 연결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현대 오토에버도 하반기 실적 모멘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실적이 잘 나왔고요. 앞으로도 그 소프트웨어 중심 차와 관련된 그런 매출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이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적인 부분도 충분히 매력적이고 중장기 관점으로 접근하시기에도 괜찮다. 그래서 저는 현대 오토에버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매수가는 네. 매수가는 지금 현재 가격 부근임 15만 8천 원, 15만 7천 원 정도고요. 목표가는 17만 원 이상, 손절가는 14만 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한 가지 더 짧게 여쭤볼게요. 네. 최근에 전기차 업황 좀 심상치 않잖아요. 전기차 관련 종목들 어떤 대응 전략 필요해요? 이게 사실 지금 악재가 다 나오지 않았냐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결국에는 정부에서 나서서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게 막상 해결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오히려 더 가중이 되는 그런 돈을 더 많이 들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게 물론 안정적으로 좀 될 것이다에 대한 기대감도 있겠지만 그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출 비용이 더 많아지게 되면은 지금 안 그래도 기업들 실적 안 좋은데 지출 비용까지 더 늘어나면은 더 안 좋다라는 관점을 보시면 조금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은 우리 윤혜림 대표님의 매수해놓은 탑픽주 기대해 볼게요. 테크윙에 이어서 삼성전자까지 지금 수익이 잘 나고 있어요. 오늘 매수해놓은 종목은요? 오늘도 사실 반도체를 얘기하고 싶은데 너무 맨날 반도체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오늘은 APR 다시 보고 싶습니다. 이제 APR도 되게 돈을 잘 버는 회사인데 2분기 이제 실적 예상치 하회로 좀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졌다가 지금 다시 올라가는 추세라서 이제 우리가 실적 발표 시즌이 거의 다 끝났기 때문에 또 다음 분기 하반기가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을 지금 좀 저가 매수 측면에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APR 보시면서 목표 주가는 조금 짧게 한 30만 원 정도로 잡으시고 이제 사실 그렇게 아래로 내려갈 것 같진 않은데 이제 손절가는 19만 원 보시면서 APR 매수 전략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두 분의 매수해놓은 종목입니다. 윤혜림 대표 APR, 이주호 본부장 현대 오토에버 말씀해 주셨고요. 남은 오후장 눈여겨보시길 바랄게요. 그럼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